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그래서 인품을 가지는 것,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정신적인 성숙,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서적인 emotionally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성이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아예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가족한테 특히 물어보세요.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 가족이 제일 잘 알지. 사회에서 만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물론 알 수는 있겠죠. 친구들 물론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들 앞에서는 자기 그냥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결혼생활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 이기주의적인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네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네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 셀프 이스팀. 제가 셀프 이스팀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개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자신도 남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배우자도 존중하고, 그럴 때 서로 너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가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동기, 그렇게 어떤 것이든지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든지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기분도 너무 쉽게 막 상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자기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지적을 당하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막 쉽게 기분이 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애롭게 되는 것, 좀 더 제너러스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막 절망적이 되거나 미친 듯이 굴거나 또는 비이성적으로 굴지 않고 침착하고 평화롭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이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것이 되어야만 결혼이라는 것들을,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면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고치려고 하다 보면 거의 한 6년, 7년, 빠르면 7년, 그리고 길면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다가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정서적인 그런 성숙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것, 자기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남에게 분노를 억압하고 쌓아두거나 폭발시켜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 결혼 생활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을 했던 커플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기분이 나쁜 것들이 쌓였다가 폭발해 버렸을 때 공격적으로 터져버리는, 그 분노가 터지는 경우에 진짜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분노를 막 폭발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언제 그럴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낼 수밖에 없고, 이 부모의 분노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는 막 강도 8, 9, 10 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분노의 문제가 자기가 있고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해결하고 나서 결혼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너무 소중한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이지 절대로 자기의 감정을 막 토해내고 막 술 취했을 때 토하고 그런 것처럼 절대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게 결혼 생활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요. 자기 화나면, 밖에서 화났을 때 남한테는 화를 못 내니까 집에 와서 막 터뜨리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이게 가깝다고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함부로 감정을 터뜨리는 거, 이게 결국 제일 소중한 사람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죠. 그냥 거의 저는 표현을 할 때 변기통, 똥통 취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고 절대 감정을 남한테 그렇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최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좋지, 맨날 우울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부정적인, 막 모든 게 자기는 수치스럽고 막 낙담하고 이런 감정만 계속해서 느끼고 표현한다면 처음에는 다 받아주고 싶지만 너무나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느끼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아,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고 누르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감정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과거의 원한을 마음에 품지 않고 마음을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루는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마음의 청소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업앤다운 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좀 꾸준히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혼란이나 스트레스 또는 압도당하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 친밀감도 느끼고 사랑받는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 자기의 수치심 또는 죄의식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좌절,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히고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그리고 너무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화를 그냥 막 폭발시키고 막 물리적으로 집어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또 지나간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것, 이것도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나간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우리의 관계도 편해지고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나간 일을 다 쌓아두고 살다 보면, 하지만 사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상처 준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지나가야지 그냥 눌러둔 채로 지나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한 30년 이상 상담하면서 어떤 것이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25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우리 부부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가, 이것도 살펴보시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성숙하게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